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사 전문 아카데미 양생관 김사부 인사드립니다. 자, 스포츠 지도사 필기 2015년도 관연도 문제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파트는 운동 생리학이요. 자, 운동 생리학 과목 자체가 이름부터가 쉽지 않죠. 실제로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볼, 그리고 앞으로 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좀 이번에 공부해서 써먹겠다 이런 분들 아니면은 좀 쉽게 선택하기가 힘든 과목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트레이너로서 이런 생리학에 대한 지식이 얕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시험은 어렵다. 그렇지만은 어차피 나중에 꼭 공부를 해야 될 그런 과목이다. 자, 이 정도요. 자, 생리학이라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는 범위는 운동 생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에 운동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운동과 관련된 스포츠 이런 쪽, 그런 쪽에 대한 이제 생리적인 거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운동과 관련된 게 아닌 이제 인간의 모든 이런 생체 이런 거를 다루게 되는 이제 생체 생리학이라는 게 이제 그보다 위에 있는 상위 학문이 되겠고, 그걸 이제 또 더 위 단계로 가게 되면 그냥 순수하게 생리학 이러면 뭐 생리잖아요. 그래서 삶의 이치를 다루는 이런 학문이 되겠는데, 크게 이제 뭐 보면 운동 생리학은 생리학의 하위 학문인 이제 인체 생리학, 거기서 또 하위 학문인 운동과 관련된 이런 운동 생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범위 자체로는 이제 운동과 관련된 부분만 다루다 보니까 조금 범위가 좀 축소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일단 뭐 이런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고 범위도 좀 넓은 편이죠. 그래서 운동 생리학의 정의는 뭐냐? 자, 운동이라는 자극에 대한 인체 반응, 그리고 적응 과정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자, 어렵게 써 있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 이제 운동이라는 이런 부분이 전제가 돼 있고, 그것과 관련된 인간의 이제 생리적인 거 이런 거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운동 생리학에서 이제 뭐 어떤 걸 다루냐면, 큰 분류로 보게 되면은 에너지 대사,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을 하고 음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대사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뭐 또는 저장하고 뭐 또 배출하고 이런 것들, 이런 에너지 대사, 그리고 이제 뭐 신경 조절, 이제 우리가 뇌에서 이렇게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부분. 그다음 골격근 근육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들,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내분비계, 이거 내분비계는 이제 뭐 호르몬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경하고 신경 조절하고는 다르게 이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 이런 호르몬 반응,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계와 순환계, 우리가 호흡을 해야 살죠. 그죠? 운동도 마찬가지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하는 것과 순환계라면 이제 뭐 혈액이 이제 순환하면서 이제 뭐 산소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포에 공급하는 이런 순환 계통, 이런 것들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일단 큰 분류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5가지 분류 정도,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뭐 운동 생리학의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 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2015년도 관연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대충 한번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렇게 뭐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15년도 문제는. 뭐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운동 생리학이 아주 쉬웠다 이런 연도는 없었던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기본은 하는 그런 학문이죠. 좀 범위가 좀 넓어서
공부를 좀 하시려면 좀 세세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또 조금 이제 이런 과목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다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실전에 나가서 이렇게 실무에서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사실 실기에서 공부한 것들이 실제 적용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이제 이론적인 거 위주로 이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암기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실무에 나가게 되면 암기식으로 쓸 수 있는 게 거진 없죠. 그렇죠. 이게 생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 생리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 푸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누차 얘기했지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좀 오래 가게 되고 또 쉽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생리학 역시도 좀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보게 되면은 2015년도 관련도 문제 1번. 자, 인체 운동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올바른 순서대로 짝지어 놓은 것은, 어, 이거는 뭐 이제 저 정의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뭐 자, 요거는 한번 읽어 볼게요. 무슨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생체 에너지 과정은 생체 에너지 과정. 그러니까 이건 뭐 에너지 대사에 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연속적인 화학 작용에 의하여 조절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음식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고 뭐 다시 또 조합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 가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또는 뭐 열로 해서 없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만 큰 분류로 보자면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질소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화학적인 물질로 분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일단 화학적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래서 화학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시킨다고 해야 되겠죠. 운동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 화학적인 것들을 갖다가 에너지로 사용해서 기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이제 뭐 저기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에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질소가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이런 유기물질들이 분해가 되게 되면은 기계적인 에너지와 또 화학적인 에너지 그리고 열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죠. 자, 2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화학적, 기계적 이게 맞죠. 자, 2번 보게 되면은 체중이 80kg인 사람이 분당 10m로 10분간 조깅을 했을 때의 운동 소비 칼로리는 대략 얼마인가? 어렵죠? 저도 어렵네요. 자, 1매트. 자, 매트가 뭐냐? METS, 매트, MET. 거기다 뭐 이렇게 S 붙여서 쓰죠. 그래서 이거는 대사당량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운동 강도, 그러니까 운동 강도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단위로 쓰여요. 그래서 뭐 1m의 강도, 2m의 강도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저기를 하는데 좀 더 정의를 하자 보면 1m란 뭐냐 그러면은 이게 3.5ml per kg per min MIN이죠. 예, 분당. 요걸 말하는 건데 체중 1kg당 1분에 3.5ml의 산소를 소비하는 운동을 말한다.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그러니까 체중은 몇 킬로? 그리고 1분. 그러니까 체중이 1kg을 가지고 1분에 3.5ml 요거에 산소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여기서는 분당 에너지 소비량
요걸 보게 되면은 킬로칼로리 퍼 민인데 분당 에너지 소비량이니까 칼로리를 분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공식 자체가 매트, 그러니까 대사당량 곱하기 3.5 곱하기 200분의 킬로그램, 킬로그램 나누기 200, 이런 공식이 대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뭐 대사당량은 지금 10이라고 했고요. 10m라고 했고, 곱하기 3.5 곱하기 그 다음에 80kg이라고 했으니까 80이라고 하고, 그걸 200으로 나눠야 되겠죠. 요런 이제 공식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10분간 했다고 하니까 이제 1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140이 나오네요. 자, 이거는 어쨌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중요하겠죠. 근데 생리학에서 이런 푸는 문제가 만들자면 아주 여러 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 역학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쪽에 대해서 이 자격증 따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 수학적인 문제들, 물리적인 문제들, 이런 거, 화학적인 문제들 풀어야 됩니까? 이거 풀 수 있게 공부해야 됩니까? 전 개인적으로 좀 약간 비추해요. 그래서 1매트가 뭔지, 이런 대사당량이 뭔지, 요게 이제 뭐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라는 거, 이 정도 공부해 두시면 되지. 요걸 풀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 공식을 외우고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이제 뭐 자격증만 따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나중에도 별로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매트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런 공식을 집어넣으면 이런 걸 통해서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봐서 캐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뭐 이게 필요하다면, 예, 필요하다면 꺼내다가 공식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